사항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서 해주길 바래요. 내 밑으로 이제 갓 병사가 한 사람이 왔어. 수병이 하나 왔어. 우리 해군이니까 이제 수병이라고 그래. 해군은 수병이 왔는데 이 수병이 자기 아버지가 장군이라는 거야. 응? 자기는 딴 데 가고 싶다고 얘기를 막 해. 나한테 막 얘기를 해. 면접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응? 다경이 한번 얘기해 볼까? 저는 군인은 명예에 사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장군이시라면 만약에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보직으로 발령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명예를 취취시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수병에게 적절하게 대화를 통해 이야기한 후 설득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보직이 아닌 적절히 발령되는 보직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본인과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준이.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저는 군대를 하나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돌아가야 하는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병사에게 공과 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너가 맡은 보직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아버지가 장군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특혜를 바란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건 아버지 아까 말씀한 대로 명예에 실추되는 일이고 그건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 그런 걸 주지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고 싶어 가는 게가 군대가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명예가 또 걸린 문제인데 너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 명예가 실추된다는 거를 강조를 해야 돼. 이 상황은 뭐냐면 상관이 되게 술을 좋아해. 그래서 밤에도 막 불러내. 술 같이 먹자고 막 그래. 여러분 술을 안 먹겠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밤에도 막 술을 마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밤에도 술 마시고 아침에 되면 되게 힘들지. 일어나 술을 많이 먹게 되는 사람.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 술 많이 마시면 힘들어하는 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계속. 그러면 난 얼마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게 되겠어, 사람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A군 먼저 얘기해 볼까? 먼저 제가 하나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만큼 수치로 인한 피로가 쌓인다면 그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부대 내의 단결 같은 것이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대장님께 먼저 그런 자리에 대해서 제가 피로를 느끼게 되면 이 군부대 단결에 유해가 있을 것 같다고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이런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게 먼저 중대장님을 설득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B군은? 저는 중대장님께 이 상황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고, 제가 이런 지장을 받음으로써 우리 부대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상급 부대에 보고함으로써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보고가 주의 계통을 밟아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계통에 따르면 여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또 파트가 또 있고, 그 파트에서 그걸 수행해 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주의 계통에서 통해서 보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음 상황을 볼까? 자, 이게 참
난감한 문제죠. 제가 이제 입찰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아키텍스. 제가 이제 입찰을 하는데 업체 측에서 내 집사람한테 통장에다 돈을 입금을 시켜준 거야. 양 얼마 정도 돈을 입금시켜줬어. 근데 내가 이거를 안 게 3개월 지난 다음에 알게 들려. 문제는. 내가 알았으면 바로 야 보내 하고 했지만 이제 3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거야.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해야 될지? 3개월 지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았다. 근데 이건 돈을 돌려줘야 돼. 그지? 어떻게 할 것 같아? A군. 아니, 이거는 B군 먼저 하자. B군? 일단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따라서 군인에게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이런 돈을 받음으로써 군 기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시선이 매우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이러한 돈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넣었다는 것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점들을 법적으로 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A군은? A군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어떻게 해야 되지? 군인은 명예로운 직책이기 때문에 이런 비리, 제가 보기엔 이런 상황이 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비리가 발생하는 것에 연관되는 것이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부대에 일이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대에 제가 모른 채 입금이 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먼저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도 모르게 입금된 돈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실수로 그것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그만큼 다시 채운 후에 다시 이 업체에 돌려주고 그 돌려준 사실 또한 함께 부대에 보고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이제 청렴의 의무가 있어요. 남한테 돈을 불법적으로 받는다든가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면 받아도 되는 거지. 월급이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받는 거고, 그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건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거를 좀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즉시 보고를 하게 돼 있어. 돈을 쓰든 안 쓰든 일단 나는 그 인지한 순간눈에 위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에게 돈을 받고 있어. 보고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위에 있는 부대장한테 보고하면 되는 거야. 상관한테. 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알아서 그 다음부터 조사가 들어가고 알아서 조치를 해줄 거예요. 나는 가만히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 비리자로 잡히는 거야. 비리자로. 그럼 이런 걸 아는 순간에 항상 보고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은 뭐다? 보고야, 보고. 항상 보고를 해야 돼. 그래야지 그 보고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보고를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그 업체도 그렇고 민원 제기도 할 수가 있는 거야. 나는 A군한테 돈 얼마를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억울하잖아. 그런 걸 안 하려면 보고를 해야 된다. 자, 다음 한번 사람 10일 한번 넘어가 볼까? 이것도 똑같은 문제네. 그치? 비리 문제. 비리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면 안 돼. 자, 이런 문제. 부대 내 관계되어 있는 게 여러 간부들이 연관되어 있어, 서로. 응? 연관돼가지고 비리가 벌어지고 있어. 내가 그걸 인지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B군. 가장 먼저 보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현재 새로운 부대 내에 있는 간부들이 관계되어 있는 일인지라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점들은 부대 단결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군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급부대에게 보고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A군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가장 먼저 비리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형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간부들이 관계되어 있는 만큼 이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된다면 이는 한 부대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리가 단절될 수 있도록 보고를 통해서 이런 비리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그 주의 계통을 밟아서 보고를 하라는 거야. 키포인트는. 왜 얘기를 안 했어?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했어? 왜 보고를 안 했어? 이 얘기를 많이 들을 거야.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궁금하고, 너 나한테 이 얘기 먼저 했으면 이게 달리 처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얘기를 안 해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요구할 거라고.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라. 근데 사람이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서로 충족해야 될까? 신뢰가 있어야 돼, 서로. 신뢰감이 있어야지 서로 얘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신뢰감이 없으면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신뢰감이 먼저 쌓도록 그 부하들한테도 저 우리 소대장 믿을 수 있겠다. 그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 자, 상황 11로 넘어가 보자. 여기 다 비리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놨구나. 그지? 군용 문품을 개인 사적 용무에 의해서 쓰고 있다는 거야.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지, 당연히. 이거는 크게 걸려요, 법적으로도. 이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적으로 쓰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건 결석코 막아야 되는 문제고. 앞에 있는 전임대가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도 거기 따라서 가면 안 돼. 이건 결사 막아야 될 문제고. 여러분이 이건 안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건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못 쓰게 해야 돼. (12번은) 넘어가고 자, 우리 이제 구타가 벌어졌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응? 구타가 뭔지 알아요? 알아 몰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그러면 A군, 자, 구타를 누가 당한 걸 내가 사실을 인지했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그 피해자들과 그리고 가해자를 불러서 대화를 먼저 나눌 것 같습니다. 물론 구타의 적절한 이유, 구타를 합리화시킬 만한 이유는 당연히 없겠지만 먼저 상병이 그 구타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 잘못이 있다면 후임병들이 한 잘못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을 할 것 같고 하지만 상병이 구타를 하는 것이 합리화되진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제 지휘계통상 상관께 보고하는 것을 통해서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저는 부대 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더라도 구타 행위는 엄연한 범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구타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당사자들을
서로 일단 격리를 시켜놓고 그 각각의 개인의 의견을 먼저 들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 내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3자에게 듣고 그 부대 내 분위기를 파악한 다음 그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타를 당했을 때 보고 절차가 있어요. 어디 가서 신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걸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응? 자, 이제 이거는 그만하고 여러분이 이제 면접관에 가면 첫날 면접을 보는데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것들이 뭐냐면 지원 동기를 많이 물어봐요. 자, 지원 동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한번 지원 동기 한번 얘기해 볼까? A군부터 한번 해보자. 목소리 좀 크게 하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던 할아버지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 중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 사람이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제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되고 싶었고, 그 군인 중에서도 오래 복무하며 나라를 더 자세히 알고 더 자세히 지킬 수 있는 장교가 되고 싶어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생을 많이 얘기를 하네. 지원 동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해군사학교 교훈 중에 하나가 희생하자인데 거기에 딱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한 거야? 그렇게? 아닙니다. 원래가 그랬어? 원래 희생정신이 좀 강해? 할아버지가 정말로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말씀하시길 희생하는 삶 그리고 손해보는 삶을 살기를 많이 바라셨습니다. 그래. 목소리도 괜찮고 좋아. 자세가 좋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붙인다고 그러면 이제 간절함이 좀 포함이 돼야 돼. 내가 꼭 해군산업 육사도 있고 공사도 있는데 내가 왜 해군산업계에 왔는지에 한 동기가 좀 더 좀 불명한 것 같아. 해군산업계 왜 왔는지 그게 좀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보기에는 그런 간절함을 더 넣을 수 있도록 좀 문구를 좀 수정해서 다시 읽어. 응? 삐곤 한번 해봐.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군과 무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군인에 대한 존경심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남달랐고 군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에게 그 군대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군인이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군을 가고 싶게 됐던 이유는 어렸을 적 영화 연평해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 윤영화 소령께서 작전 지휘 도중 전사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부하들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시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대한민국의 해군이 되어 우리나라의 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평화 유지를 지키는 대한 해군의 핵심 인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았어.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한 동기가 그런 훌륭한 인터내셔널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의도잖아. 좋은 표현인 것 같아. 근데 조금 수정을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무기체계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잖아. 그러면 해군의 무기체계 예를 하나 좀 들어가면서 얘기를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우리 해군의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이지스 체계라는 게 있어. 그지? 이지스 체계가 어떤 체계인지는 이제 조금 공부하면 돼. 그런 거를 조금만 가미해서 이런 체계를 좀 만드는 뭐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돼가지고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제 구체화된 게 좀 필요하거든. 꿈은 커도 좋지만 조금은 구체화된 얘기가 있어야 돼. 내가 해동산학교 와가지고 어떤 특정한 뭘 좀 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좀 묻어나야 되거든. 그게 없이 좀 글로벌하게 넓게 그냥 뭐라 그럴까 좀 좁은 의미가 아닌 넓게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힘든다는 거죠. 평가하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뭐 그런 것 때문에 사관학교에 들어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 사관학교 와야지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그거를 어필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게 또 간절함이 표현되어야지만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포인트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항공모함 환장이 되고 싶다. 이건 해군 사관학교 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다. 응?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지원 동기에 좀 말을 좀 다듬어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를 좀 포인트 좀 넣어가지고